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 새벽 4시경에,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어제 16, 17일에 미국 FOMC가 열렸습니다. FOMC에는 그 주식이라든지 혹은 그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격에 아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1년에 12번 열리는, 1년에 8번 열리는 FOMC 중에서 3월, 6월, 9월, 12일에 FOMC가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또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는 그런 FOMC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 연준의 FOMC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정근의 속속경제, 미국 연준 3월 FOMC 결과와 증시 암호화폐 시세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새벽에 발표된 연준의 결과, FOMC 결과를 보면은 이자율을 미국은 페더럴 펀드 레이트로 해서 연방 기금금리라고 합니다. 연방 기금금리를 0%에서 0.25%를, 이걸 보통 우리가 제로 금리라고 합니다. 미국은 금리를 딱 고정시키지 않고 이렇게 이제 밴드로 발표하는데 0%에서 0.25%를 제로 금리로 하는, 이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소한 물가 상승률이 2% 정도 올라가서, 미국은 미 연준의 목표는 PCE 물가 상승률이라고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라고 그래서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 상승률을 보는데, 개인 소비지출 물가 상승률이 2% 정도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2%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할 때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 하고, 또 한 가지는 양적 완화 정책인데요. 지금 현재 800억 달러의 국채와 400억 달러의 주택 저당채권을 매입해 오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역시 안정적인 그런 물가 수준과 맥시멈 고용 수준, 최대 고용 수준을 미국은 실업률 기준으로 4%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까지는 유지하겠다. 요약하면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을 물가 상승률이 2%를 안정적으로 할 때까지, 그다음에 실업률을 4% 될 때까지 유지하겠다는 어제 만장일치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어제 중요한 중 3월, 6월, 9월, 12월 네 번은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 어제 경제 전망이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여기 보면 경제 전망치에서 2021년에가 6.5%를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 12월만 해도 4.2%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3.3을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3.2를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걸 연준이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특히 상반기 중에 미국은 집단 면역이 달성될 걸로 보면서 하반기 들어서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서 이 6.5%는 미국이 중국의 성장률보다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업률도 본래는 금년에 5.0%였는데 4.5%로 낮추고요. 내년에 4.2였는데 3.9로 낮추었습니다. PC 물가 상승률은 12월에는 1.8로 전망했는데 2.4로 높이고요. 또 내년에는 1.9로 전망을 했던 것을 2.0으로 수정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주목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래는 PC 물가 상승률이 2023년에 가서 2.0을 달성할 걸로 생각을 하고, 실업률도 2023년에 가서야 4%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주목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본래는 이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이 지난 12월 FOMC 발표 때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2023년에 가서야 변경하겠다 이런 얘기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망된 걸 보니까 실업률이 내년에 3.9%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에 한 4%가 좀 넘고 하반기에 4%를 하회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PC 물가 상승률이 내년에 2.0을 달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2.0을 달성한다는 것은 상반기 중에 한 1.78 정도 되고 하반기 2.23 정도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통화 정책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통화 정책을 보면은 아마도 통화 정책은 또 한 최소 6개월 정도의 파급 시차를 고려해서 미리 움직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 실업률 4.0 달성이 내년 중반 정도 된다고 하면은 금년 말 정도에 통화 정책을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PC 물가 상승률도 2.0이 내년 중반쯤 된다고 하면은 그 물가 상승률이 인제 내년 상반기에 예컨대 1.78 되고 하반기에 한 2.23쯤 된다 그러면은 이것도 금년 말 전도라 내년 초에 적어도 물가 상승 금리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성장률 전망이 굉장히 성장률과 실업률 전망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전망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전망을 보면은 2023년경에 가서야 통화 정책을 변경하려고 했던 미 연준의 정책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변경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거나 혹은 경제 정책을 운용하거나 하는 사람들 또 암호화폐 투자하는 분들은 금년 한 9월, 12월 정도 FOMC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거의 확실하게 내년 초 확실하다면 좀 너무 강도가 높습니다만 내년 초 정도는 현재 미국의 전망이 유지가 되면은 통화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난 12월에 했던 2023년 가서야 제로 금리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이 전망을 한 것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은 뭐 전 세계의 경제를 패권을 장악하고 있고 뭐 전 세계 경제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GDP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 정책의 변경은 바로 다른 나라 특히 한국같이 스몰 오픈 에코노미에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뭐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자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자들도 금년 9월, 12월 정도 FOMC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점도표라고 그래서 연준의 그 FOMC 열 때 멤버들이 언제쯤 금리를 올리는 것으로 예상되느냐 하고 전부 희망을 그 점으로 나타낸 건데요. 요게 지금 현재 0%거든요. 요 많이 있는 요것이 인제 여기서 0.25% 제로 금리를 원하는 거예요. 제로 금리가 될 거다 보는 거고 요 위에 고 위에가 약 0. 여기 0.5니까 0.25에서 0.5 그다음에 요 위에가 0.5에서 0.75인데 지금 4명 정도가 내년 중에 금리 정책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수는 2023년을 보지만 이 4명이 일단은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여기 보면 미국의 연방 기금 금리는 롱텀으로 2.5 정도가 유지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를 작년 12월에 거랑 한번 비교해 보면 작년 12월에는 내년에 금리를 올릴 거라고 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2023년을 생각했는데 요것이 인제 비교하면 요 비교를 제가 나타낸 건데 12월 불과 3개월 전에는 내년에 금리를 올리겠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이번엔 4 사람이나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마 이번 6, 9, 12월 제가 보기엔 특히 9월이나 12월 FOMC에서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인제 제가 보기에는 그때까지는 최소한 금년에 한 9월 FOMC 정도까지는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면 지금 현재 계속 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국채 금리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6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고 있지만은 일단 이렇게 연준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변수가 파월 의장의 임기가 곧 만료되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또 이게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면 또 스탠스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파월 의장은 약간 좀 비둘기파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경제 진작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굉장히 역점을 두는 처음부터 그런 스탠스를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 나온 것이 2%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경우에는 2% 정도 달성이 될 것으로 생각되면 한 6개월 전부터 금리를 조절해 나가거든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파월 의장은 약간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다음에 들어오는 또 연준 의장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고요. 또 하반기 들어서 이걸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연준 멤버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최소한 금년에 금리가 한 9월 정도까지는 막 제로 정도로 제로 금리를 유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은 경기는 하반기 들어서 상승 기조를 탈 것이고 미 연준은 제로 금리를 한 9월 정도까지 근데 하반기 중반까지 유지한다고 하면은 자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호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그 영향을 받고 지금 어제 미국에서 다우존스가 0.58% 상승해서 33,000을 기록해서 33,000은 다우존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S&P도 0.29% 인상 올라서 3,974를 기록했는데 이것이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 0.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당분간 이런 추세가 좀 이제 그 사이에 물론 심리적 저항선이 있어 등락을 보이겠지만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때까지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때까지는 좀 자산 시장은 호조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여기에 따라서 한국 코스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제가 어제 어떤 컨퍼런스에 나가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점도표를 보면은 FOMC 점도표를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도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어제 이제 FOMC 이런 결정이 나오자 벌써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여기 끝에 58,764달러로 지금 올랐습니다. 물론 한 7만 달러까지 갔던 것이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만 한 6만 5천 달러까지 갔다가 한국에서는 한 7천만 죄송합니다. 한국에는 7천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좀 떨어졌다가 지금 6,50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갔고 어제도 이렇게 긴 추세로 이렇게 4만 달러 갔다가 3만 달러로 떨어졌다가 5만 달러 갔다가 4만 달러 떨어졌다가 6만 원 5천 달러 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시장과 똑같은 궤적을 이루면서 지금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빗썸도 어제 보면 빗썸 지수를 보면 어제도 우리나라에서도 6,400만 원을 비트코인을 기록했고 이들은 2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추세가 그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항상 이렇게 심리적 저지선이 있습니다. 이 심리적 저지선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길게 보면은 긴 추세는 금년 하반기 중반 정도까지는 자산 가격은 올라가지 않겠느냐. 특히 이것이 왜냐하면 이게 저점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저점이 작년 3월이었거든. 작년 3월에 뭐 하던 때냐면 바로 미국 연준에서 제로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한 날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그것을 이제 변경할 때는 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FOMC에서 미국 시간으로 3월 16일, 17일에서 제로금리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고 양적 완화도 당분간 유지한다고 하면서 다우존스나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추세가 아마 미국에서 아까 그 미 연준의 경제 전망을 보면은 내년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면서 금년 하반기 9월이나 12월 정도 가면은 미 연준의 통화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서 그때를 굉장히 유의해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